두 사람이 이렇게 싸웁니다. 머리채 뜯고 싸우듯이 몸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야단도 맞게 됩니다. 선이 집에 왔는데 윤의 친구 연우가 윤을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저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우가 나 때렸어. 그런데 같이 놀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선이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때려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하니까 연우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난 그냥 놀고 싶은데. 학갑시고 영화 인문학 18번째입니다. 오늘 영화는 인간관계가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을 위한 영화입니다. 제목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천의 재발견이라는 장소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집 근처에 있습니다. 전철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계항로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대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저에게 강의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냅다 달려갔죠. 요청해 주시는데 그죠? 담당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상의 인문학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일상의 인문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고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생님 일상의 인문학으로 선생님을 소개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하면서 저를 기분 좋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인문학 유튜브가 자주 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보시겠죠. 그죠? 그래서 쇼츠가 너무 좋다고 쇼츠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 쇼츠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뽕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날 한 영화 일 포스티노입니다. 저희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이 영화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도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업을 마쳤을 때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도 네루다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생님들이 너무 크게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와, 오늘 강의는 성공했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 끝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네루다는 앞에 서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 뭉클해가지고 오늘 선생님들에게 좀 자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네루다는 일상의 인문학입니다. 한 편 한 편 찍을 때마다 힘이 들었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저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영화 포스터가 어떠세요?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게 꽃이 무슨 꽃인 것 같아요? 봉숭아. 네, 봉숭아 꽃입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방망이가 찍고 있는 거 보이죠? 저도 어릴 때 길가에 피어있는 봉숭아 꽃을 따서 친구들하고 돌 가지고 이게 찧어가지고 이렇게 손톱에 물을 들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이건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릴러보다 더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 첫 챕터에 나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고. 자기 영화가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보람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이 영화 한 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영화 한 편으로는 세상을 바꾸기는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모이면 또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죠. 감독님입니다. 감독님이 소녀같이 맑게 웃고 계십니다. 윤가은 감독님이십니다. 우리들, 우리 집. 이분은 나, 너보다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집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독님 인터뷰가 너무 좋았어.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 우리들은 생애 처음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고 마음이 멀어져가는 과정에서 격렬한 감정과 인간관계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고요. 관계라는 것이 아이나 어른이 되었을 때나 풀기 힘든 삶의 미스터리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현재 우리 어른들도 자신들의 관계,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연진입니다.
아이들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감독님의 또 기법이 있습니다. 선 역할을 맡은 최수인입니다. 그리고 지아 역을 맡은 설혜인, 보라 역을 맡은 이서연, 너무너무 귀여운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는 우리의 윤 역을 맡은 강민준입니다. 선입니다. 이 단발머리를 보니까 저희 어린 시절이 또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단발머리를 해서 이렇게 핀을 꽂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학교 운동장입니다. 지금 운동장에 선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가위바위보 하면서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선이만 따돌리고 있습니다. 선을 밟지도 않았는데 선을 밟았다고 밀어내 버립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선이는 언제나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끼리만 놀고 선을 따돌립니다. 선의 얼굴 표정이 너무 리얼하죠, 그죠? 연기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가 보라의 생일 파티에 꼭 와주세요 하는 초대장을 바닥에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선이는 너무 가고 싶죠, 친구의 생일 파티에. 그런데 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생일 때 청소해야 돼. 그래서 바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선이가 듣고 있다가 청소 당번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보라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정 팔찌도 만들었습니다. 생일 때 가고 싶어서 당번도 바꿔주고 팔찌도 만들었는데 보라 집에서 보라야 부르고 있죠, 그죠? 보라 집이 아니었습니다. 주소도 엉터리로 주었습니다. 완전한 따돌림이죠, 그죠?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오전에 전화 온 친구를 보았거든요, 학교에서.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선이를 본 겁니다. 오전에 잠시 인사를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선이 옆을 지아가 지나가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이가 좀 기분이 좋아졌죠, 그죠? 그러면서 지아가 이제 전학을 왔으니까 이 동네를 잘 모릅니다. 동네를 둘러보고 구경을 시켜주고 길을 안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팔찌, 보라의 집에 가서 주려고 했던 우중 팔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지아에게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지죠. 선이가 친구가 생긴 겁니다.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죠.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저래요. 지아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둘이 친해지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서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지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는 영국에 있어서 할머니 집에서 있기로 해서 이사를 왔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보라 친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아랑 선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선이의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고 어두워집니다. 지아가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말을 회피해버립니다. 선이는 지아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조릅니다. 일주일 동안 지아랑 같이 우리 집에 자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세 명이 선이의 집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방구를 갔습니다. 문방구 갔는데 선이는 집이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색연필이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지아가 사라졌습니다. 보니까 색연필을 훔친 거예요. 선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건 전화 받는 모습입니다. 지아가 전화를 받는데 엄마랑 전화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의 여름 너무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가 친해지면 하는 이야기 있죠. 비밀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아의 그늘진 모습, 이런 모습을 선이가 좀 이해를 합니다. 이 장면도 너무 좋죠, 그죠? 선이의 집 마당에 봉숭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선이가 지아한테 봉숭아를 찧어서 지아의 손톱에 올려주고 자기 손톱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한 장면입니다. 지아 엄마가 김밥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아가 좋아하는 오이김밥을 싸달라고 엄마한테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김밥을 싸주죠. 그러면서 이 장면들 보시면 딸, 너 지아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때는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지아의 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이가 엄마하고 아웅다웅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얼굴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등을 돌려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오이김밥을 싸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이가 아, 진짜 맛있어, 먹어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 진짜 배 안 고파 이러면서 안 먹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김밥인데 배도 고픕니다. 그러면서 뭘 먹고 있어요? 바나나 킥 먹고 있죠, 지금.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대신에 과자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감정일까요? 선이와 엄마를 질투하는 감정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선이에게는 일상적인 일인데
지아가 볼 때는 특별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네 집에 에어컨도 없니? 막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산다는 이제 표현이죠. 근데 너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러면서 또 선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아가 학원에 등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영어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선희는 형편이 안 좋아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돈을 내어줄 테니까 학원을 가자고 지아가 선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니까 선희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막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학원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핸드폰이 지아의 핸드폰이거든요. 선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이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선희는 몰랐지만 앞에 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장난 전화를 건 거였어요. 막 이상한 욕도 아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들었습니다. 선희. 서로 다른 결핍이 불러온 관계로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도 화해를 했습니다. 그죠?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갑자기 보라가 나타났습니다. 보라가 나타나자 지아가 어떻게 해요? 선희를 두고 쌩 가버립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라도 똑같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전학 첫날입니다.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희 막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도 갑자기 지아가 보라네 친구들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피해버립니다. 선희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앉으려고 갔는데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친구들이. 어른들보다 더 좀 잔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뒷담화를 합니다. 선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친구들 하고 있는 선희가 또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친해지고 싶으니까 지아의 생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선희 좀 비싸고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 돈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선물을 사서 찾아갑니다. 너 오늘 생일이잖아 이러면서 선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아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아야 피지 않았어? 아내는 생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따돌림을 당한 거죠. 선희. 지아야 생일 파티 안 한다며 숙제해야 한다며. 근데 선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생일 파티를 한다는 걸. 근데 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끼리 놀려는데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해? 막 이러면서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보라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학교를 가도 보라 같은 애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아 할머니입니다. 선희 엄마가 김밥집을 하니까 김밥집에 들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아가 새엄마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새엄마도 보게 됩니다. 선희. 그러면 또 지아의 비밀을 또 알게 된 거죠. 또 혼자입니다. 선은. 오늘은 체험 학습하는 날이거든요. 엄마가 김밥을 먹으라고 맛있게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을 친구도 없습니다. 혼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때 혼자 있는 지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나 다른 애들한테 얘기 안 할게. 어제 본 이야기죠. 그죠? 새엄마를 봤잖아요. 이야기 안 할게. 그러니까 이제 지아가 네가 뭘 봤는데 이거는 뭐겠어요. 이런 말조차 거론하는 것조차도 지아는 싫었겠다 하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김밥을 줬는데 지아가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선희 표정 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보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우정 팔찌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선희는 한 이 정도 공부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늘 보라가 1등을 하고 늘 100점이었는데 갑자기 지아가 1등을 했습니다. 이때 보라의 표정 너무 당황스럽죠. 공부를 잘하니까 또 인기도 같이 이제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지아 옆으로 모이는 걸 보고 보라가 굉장한 질투를 느끼겠죠. 질투를 느껴서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또 우리가 선희가 보게 됩니다. 선희 보고 수건을 주면서 눈물을 닦아라고 주는 거죠. 이때 또 선희 지아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보라에게.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뒷날부터 또 지아를 노립니다. 지아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지아를 괴롭힙니다.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지아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이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라가 아까 문제라고 했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이 엄마가 한지아 먹으라고 음식을 해줬는데 던져버렸대. 막 이런 이야기들 선이한테 했듯이 또 지아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선이 엄마의 가게에 들렸는데 또 지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이 엄마가 영국에 가 계시는 게 아니고 이혼했다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고 또 지아 역시
전 학교에서 왕따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이게 좀 희미하긴 한데 선희 아버지가 술을 취해가지고 비틀거립니다. 이날 엄마 대신에 선희 아버지를 데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또 지아가 보았습니다. 술 먹고 시청거리는 모습을 이제 지아가 본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선은 또 용기를 냅니다. 지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서 학교에도 가져옵니다.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그죠? 보라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전에 그 색연필 그것도 문방구에서 훔친 거라며. 맞지? 이선?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또 이야기해버립니다. 둘이서 복도에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야, 너 진짜 나에게 왜 그래? 왕따 같은 짓만 골라서 해요.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선이 또 이렇게 하죠. 너도 왕따였다며? 아주 장난 아니었다며? 막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둘이 이제 감정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를 계속 이제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판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아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걸 또 누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또 지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웁니다. 머리채 뜯고 싸우듯이 몸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야단도 맞게 됩니다. 선이 집에 왔는데 윤의 친구 연우가 윤을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이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우가 나 때렸어. 그런데 같이 놀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선이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때려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하니까 연우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난 그냥 놀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톱에 봉숭아물이 끝에만 좀 있습니다. 그죠? 이 봉숭아물이 다 빠지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운동장입니다. 친구들이 선이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아에게 선을 밟았다 하면서 밀어버립니다. 그때 선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지야, 그럼 안 밟았어. 내가 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관계는 아이나 어른이나 풀기 힘든 삶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영화가 어른들에게 던지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맨날 싸우면 언제 놀아.